네, 우리 리뷰 테스트 1회인가요? 11회 1번 문제. 자, 문제를 보시니까 요 이제 흐르는 유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흐르는 유체 쪽에 대한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 쓸 거고요. 정지한 부분에 유체가 있죠. 근데 이게 평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에 의한 평형, 요걸 이제 만든 것 같아요. 흐르는 유체 쪽에서는 연속 정리 쓴 다음에 순서가 중요하다. 베르누이 방정식 쓸 거다. 정지 유체 쪽은 멈춰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에 의한 평형을 써서 뭔가를 건드릴 거다. 자, 근데 이때 마지막 질문이 단위 시간당 관의 단면을 흘러가는 밀도가 로인 액체의 질량을. 그래서 요거는 쭉 읽어보니까 뭐랑 연결해가지고 지문을 만든 거냐면 연속 정리, 얘가 질량 보존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쪽에 대한 걸 질문을 한 거야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단위 시간당 단면을 흘러가는 유체 질량은 3S 쪽을 통과하는 질량이나 S 쪽을 통과하는 질량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게 같다라고 두고 정리한 게 연속 방정식에 해당이 될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지막 해결할 예정이에요. 자, 그럼 먼저 흐르는 유체 쪽. 그러면 살짝 자연스럽게 흐르는 유체 쪽을 보시게 되면 연속 정리 써야 되니까 그러면 3S 곱하기 V가 S 곱하기 3V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S 쪽은 3V의 속력을 가질 거야. 그리고 베르누이 방정식 높이 차이는 없으니까 로즈 H항은 빼고, 자 그러면 이쪽의 압력을 P1이라고 하고 이쪽의 압력을 P2라고 할까요? 그러면 P1 더하기 2분의 1로 V 제곱이 P2 더하기 2분의 1로 3V 제곱이다. 그래서 P1과 P2의 차이값을 로 V 제곱을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거기까지 써보면 P1-P2가 따라서 2분의 8이니까 4 로 V 제곱. 자, 그럼 정지한 유체 쪽에 압력에 의한 평형. 그러면 뭐 기준선도 사실 되게 이쁘게 좋네요. 여기를 기준선으로 했을 때 이 왼쪽 부분 압력과 오른쪽 부분 압력이 같다. 그럼 이때 왼쪽 부분의 압력 위에 쌓여 있는 거 다 더할 거다 라는 식으로 하게 되겠죠. 따라서 P1 있죠. 그리고 요만큼이 로우가 채워진 걸로 볼 수 있으니까 로지 뭐 H, 라지 H라고 할까요? 요거랑 오른쪽 부분 그러면 역시 P2 더하기 요만큼 또 로우 자리가 채워진 거 있으니까 로지 라지 H 마이너스 스몰 h 더하기 그러면 3 로지 H 이렇게 되죠. 따라서 P1 마이너스 P2가 그러면 로지 그냥 앞에다 씁시다. 이 로지 H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앞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4 로브의 제곱이다. 그래서 어쨌든 2 로브의 제곱이 로지 H야 라는 걸 일단 구했어요. 자, 그러면 질량에 대한 거,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하는 질량에 대한 거는 연속 정리 쪽 내용이에요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쵸? 그러면 거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쓱 한번 보게 되면 연속 정리라는 게 면적 곱하기 속력이 일정해 라는 거죠. 근데 이때 단위를 살짝 살펴보게 되면
미터 제곱 곱하기 미터 퍼 세크니까, 그쵸? 강의에서 언급했었죠. 미터 3승 퍼 세크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볼륨 부피야 라고 했죠. 그런데 부피? 답에 있는 것들에 또 밀도가 있기도 하고,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죠. 즉 부피가 밀도분의 질량이 됩니다. 그러면 3S를 만약에 기준으로 했다. 그쪽의 연속 정리가 3S 곱하기 V인데 V는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곱하기 루트 2분의 GH 이렇게 되죠. 요게 의미하는 게 뭐다? 단위를 지금 확인을 쓱 해봤더니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부피라는 거죠. 그쵸? 근데 나는 질량을 구하고 싶은 거였어요. 질량을. 그쵸? 그러면 내가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부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밀도가 곱해져 있는 걸 답으로 골라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밀도가 곱해져 있는 거. 그러면은 뭐 숫자 3이 앞으로 튀어나온 거 없으니까 루트 안에 넣나 보네요. 2분의 9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5번을 답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겠죠. 자, 2번 문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열평형 그쪽과 관계해서 열량 보존 요거를 이제 간단한 문제로 이제 출제를 한 거였고요. ABC의 비열을 각각 주어졌을 때 그 B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거죠. 지금 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A하고 B의 열평형, 나에서 B하고 C의 열평형,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ABC의 질량은 같다. 그러면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린 열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은 같다라고 쓸 건데, 이때 이동하는 열을 CM 온도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가에서 일단 뜨거웠던 게 A니까 A가 잃어버린 열 CA, 질량은 다 똑같으니까 M이라고 쓸까요? 그럼 온도가 80에서 40이 됐으니까 40만큼 변했죠. 요게 그대로 B가 받은 거다. 그래서 CB, M, B는 온도 변화가 20만큼 일어났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뜨거웠던 게 C니까 C에 비해 질량, 소음이 조금 있네요. 죄송합니다. 온도 변화가 10.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B열, 질량, 온도 변화가 3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단 가로부터 CA하고 CB하고 요 관계는 1대 2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로부터 C하고 B하고의 요 B열의 B는 지금 요걸 같은 값으로 만들려면은 얘가 3이면 되죠. 숫자만 얘기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3대 1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러면 A하고 B하고 C하고의 B가 1대 2대, 그러면 요렇게 보면 되니까 6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뭐 상태 변화, 이것도 보기는 해야 되니까. 자, 질량은 1kg인 고체 질량
고체 물질 A, B에다가 열을 쭉 가했을 때 온도 변화를 한 거고, 그럼 상태 변화가 일어난 구간이 B는 여기, A는 여기. 각각 그 녹는 점이 60도 그리고 80도 C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질문은 A가 B보다 큰 물리량. 자, 우선 이제 고체 상태를 물어봤기 때문에 B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고체였을 거고, A도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고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쪽 구간, 초반 구간에 대한 물리량을 비교해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이기 때문에 조금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기울기일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공급한 열량 대비 온도 변화고요. 근데 열량에 대한 게 cm 온도 변화분의 온도 변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지워지면서 이렇게, 그리고 비열 곱하기 질량이 요게 열열량이죠. 열 용량 자체를 비교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기울기는 B가 더 크다. 따라서 분모에 있으니까 열 용량은 A가 더 크다. 그래서 A가 더 큰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융해열, 즉 상태 변화열을 질문을 했죠. 그럼 융해열 같은 경우 뭐 융해열뿐만 아니라 다른 상태 변화열도 마찬가지인데, 요게 열량 뭐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내지는 뭐 줄 킬로줄 퍼 킬로그램 단위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문제가 안 헷갈리는 게 둘 다 그냥 1kg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A는 1kg, B는 2kg 이래 버리면 요거 같은 질량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뭘 볼 수 있냐? 같은 질량이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A는 지금 보니까 이만큼의 열량을 사용을 했고 B는 1만큼의 열량을 사용을 했죠. 따라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은 A가 B보다 2배가 컸네요 라고 골라줄 수가 있겠죠. 질량이 다를 땐 좀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B가 요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A가 뭐 예를 들어서 2kg이었고 B가 1kg이었으면 분명히 A의 상태 변화에 2를 썼고 그 다음에 B의 상태 변화에는 1kcal를 썼는데, 같은 질량을 비교하게 되면 둘 다 1kcal를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상태 변화열은 똑같은 거예요. 그쵸?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액체 상태를 물어봤으니까 둘 다 액체 구간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열 물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울기로 가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기울기가 상태 변화 구간이 아니면 cm분의 1이다는 알고 있는데, 지금 하필 질량마저 동일하기 때문에 기울기를 그냥 읽어버리면 되죠. B가 기울기가 더 작기 때문에 비열도 더 컸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즉 A가 기울기가 컸으니까 B열이 더 작았어요. A가 큰 물리량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4번은 이제 열 전도에 대한 거고요. 특이한 조건은 열 전도율, 즉 우리가 K라고 표시를 하는 그게 C가 B의 2배야 라는 걸 이제 조금 특이한 조건으로 드렸고요. 자, 기억번 갈까요? 단위 시간당 A를 통해서 전도되는 열량과 B를 통해서 전도되는 열량, 즉 열 전달률 T분의 Q는 요 모든 위치에서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A만 빼고 B만 빼고 이렇게 물어봤지만 여기 모든 지점에서 같아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그냥 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열이 쌓이거나 빠져나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단위 시간당 C를 통해서 전도되는 열량을 A랑 비교를 좀 해볼까. 그러면 일단 A, B 쪽을 먼저 식적으로는 이제 요거 선택하면 되죠. 전도를 통한 단위 시간당 열 전달률이 길이분의 열 전도도, 면적, 온도차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써보면 A하고 B 같이 연결되어 있는 쪽 T분의 Q라고 할까요? 자, A쪽 2L분의 전도도 모르니까 그냥 뭐 KA 면적 이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온도를 구해야 되니까 안 구할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 접촉부의 온도는 모른다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지금 밖에 너무 시끄러워서 창문을 잠깐 조금 닫았어요. 모른다라고 했을 때 T플라임이라고 두고 할 수도 있는데 나의 자료가 있죠. 그래서 현재 보니까 3T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쵸? 2L 딱 그 지점에 온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T야. 그러면 4T하고 3T 차이니까 온도 차이가 T만큼. 그 B쪽 쓰면 L분의 B의 전도도, 면적. 그럼 B는 3T하고 T의 온도 차니까 2T야 라고 쓸 수 있죠. 자, C쪽도 써보게 되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프라임이라고 두고 그러면 3L분의 C의 전도도, 면적, 그리고 양단의 온도차는 뭐 3T가 되죠. 4T하고 T니까 요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전도도가 C가 B의 2배라고 그랬거든요. 즉 C가 B의 2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를 바로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숫자만 쓱 보시게 되면은 요 아래 거는 3분의 6이죠. 그리고 얘는 2지요. 그래서 두 개가 같습니다. 따라서 A를 통해서 이동하는 전달률이나 B를 통해서 이동하는 전달률이나 C를 통해서 이동하는 전달률이나 같다. 즉 니은은 틀렸다. 자, 마무리. 열 전도율, 열 전도도는 A가 C의 몇 배냐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현재 요 A, B에 대한 관계로부터 우리는 하나 알고 있죠. A가 B의 전도도에 비해 가지고 4배가 크네. 그쵸? 근데 C가 B보다 2배가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C로 쓱 바꾸게 되면은 2분의 C의 전도도가 되겠죠. 따라서 A의 전도도는 C의 전도도에 비해서 2배가 크네요. 요렇게 골라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복사에 대한 문제고요. 구형 전체 ABC를 나타낸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져 있고요. 근데 이때 A하고 C에 의해 가지고 단위 시간당 B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서로 같다. 요렇게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C의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단 A하고 C의 온도는 매우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흑채로 두고 풀어라는 뜻이고요. B의 반지름은 R에 비해 가지고 엄청 작아요.
B는 막 반지름까지 생각해가지고 뭐 단면적이나 표면적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복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법칙이 두 개가 있겠죠.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단위 시간당 그리고 단위 면적당 방출 흡수되는 에너지가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해요. 그리고 맥스에 해당하는 파장은 그냥 비례 표시로 할까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나 자료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가 지금 맥스로 피크로 방출하는 곳 파장이 1대2잖아요. 그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A의 온도를 T라고 두면 C의 온도가 2배인 거. 요거를 준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단위 시간당 and 단위 면적당이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은 다행히 단위 시간당을 물어봤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에서 일단 총 방출되는 에너지는 그러면 델타 T 4승일 거고요. 밑에다 쓸까요? A에서 총 방출되는 에너지는 델타 T 4승 곱하기 면적을 해야죠. 면적. 그쵸? 왜냐면 단위 면적당 방출 에너지. 그리고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똑같이 델타 T의 C는 이제 ET니까 델타 ET 4승 곱하기 C는 반지름 지금 잘 모르니까 그냥 R로 스몰 R로 둘게요. 4파이 스몰 R의 제곱. 엄청 시끄럽네요. 죄송합니다. 요게 각각 A하고 B,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약간 화살표로 하자면 표면의 모든 위치에서 방출이 될 거고 그거의 토탈합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 되게 상식적인 거긴 한데 어떤 점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도달한 에너지가 궁금해요. 그러면은 이게 공간으로 퍼져나가니까 R을 포함한 구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발할 때 에너지를 E라고 하게 되면 요 구면상의 한 지점에 도착하는 에너지는 2 곱하기 4파이 R 제곱분의 1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A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즉 4파이 4R 제곱분의 1 요걸 곱해주면 딱 B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돼요. 마찬가지로 C도 중심으로부터 거리는 4R이니까 4파이 4R 제곱분의 1 요걸 곱해주면 당연히 B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필이면 그냥 운 좋게 똑같은 거지 A는 4R 떨어져 있고 C는 3R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식을 끝까지 표현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고 그러면 결론이 이 두 개가 같아요 라고 놓고 풀 거기 때문에 따라서 스몰 r 제곱 같은 경우가 그러면 라지 r 제곱 대비 얼마? 2의 4승이니까 16이죠. 그래서 16분의 1 그러면 스몰 r은 라지 r의 4분의 1만큼입니다 라고 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